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계속 중점적으로 그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가의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상가의 권리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상가의 권리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상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상가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구별을 못해요. 보증금 자체를 뭐 권리금이라 했다가 보증금이라 했다가, 그럼 상가를 처음 사시고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도 뭐 보증금을 권리금이라고 얘기했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막 임차인 분이 권리금이라고 말했다가 보증금이라고 했다가 이 구별 자체를 못하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과 보증금에 대한 그 개별, 그 구별 개념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그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 용어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아요. 임대인은 건물주고 임차인은 세입자는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임차인이 내가 이 물건을, 건물을 빌려 쓰는데 혹시 내가 임차료를 연체할 수도 있으니 저를 믿고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그래서 권리금을 보증금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죠. 그리고 월 임차료로 매월 주는 돈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월부 문화가 발전된 나라죠. 그래서 매월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제 부가세는 뭐 이렇게 별도 개념으로, 이렇게 대부분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가 많다 보니 보통 이제 부가세 별도 개념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원칙은 권리금은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가끔씩 처음 이렇게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들 중에서 계속 임차인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임차인 분들이 그 자신의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또 그런 판례가 가끔씩은 나옵니다. 예, 건물주가 자기네 그 권리금을 받는 것을, 행사를 방해하거나 엉뚱한 짓 했었을 때 물론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99.99%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권리금 받는 게 아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한테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임차인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못하면 그 권리금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권리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권리금의 종류는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권리금이 세 가지가 인정되고요. 애국은 권리금이 두 가지만 인정됩니다. 대부분 선진국 같은데 두 가지만 인정돼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많죠.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권이라고 하는 것.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관행적으로 생긴 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도 우리나라만 있지, 전 세계에 200여 국가가 있는데 전세권을 인정해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줘요. 물론 외국도 뭐 채권 전세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거나, 물권 전세는 아예 없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다가 전세권하고 이렇게 딱 등기부 등본에 꽂아주고 등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어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권리금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한 가지는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뭐죠? 내가 어떤 상가를 빌려왔습니다. 상가를 빌려왔는데 위에다가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커피숍 하는데 아주 멋지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탁자가 있고 소파가 있고 커피 머신기가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장사를 그만하고 나갔다 그러면 이동이 가능한 뭐겠습니까? 책걸상, 탁자, 커피 머신기, 이건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면 자기가. 그래서
어, 보통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천정형 에어컨도 뜯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고정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자신이 그 커피숍을 방을 만들었다든지, 그럼 방을 만들었으면 룸을 만들었으면 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되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식당이다 하면 룸을 만들었다든지, 노래방이다 룸 같은 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에어컨이라든지 뭐 뭐 시설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첨부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다 뭐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시설 권리금이라고 말합니다. 시설 비품. 그래서 보통 이것을 비품비라고 넘길 때 이것은 비품은 그 동산이죠. 동산까지 같이 시설비하고 동산까지 퉁쳐서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은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5년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기존 옛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으로 이 시설비를 보통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설을 해뒀는데 시설이 잘 되어졌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잘 됐다고 가정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1억이 들어갔다. 1억, 아니면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2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2천 까고 3천만 원만 인정되겠죠. 동산이 있으면 동산 직기비품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합니다. 그럼 또 거꾸로 어떻게 하죠? 그 비품이 그 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됐으면 그 다 감가상각을 적용시키죠. 근데 대부분 이게 지금 5년 기준인데 지금 상가임대차가 10년 돼서 나서 10년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5년 만에 다 이렇게 상각을 이렇게 시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제가 장사하고 나면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룸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정형 에어컨을 막 넣어놨을 거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건물주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씩 임차인들이 막 건물주한테 달라고 그래요. 좀 황당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해서 그 영업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리금은 1년치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년치 계산해서 보통 요즘은 다 전산화돼서 다 하죠. 카드 긁은 거, 뭐 현금 영수증 리스트 다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퉁쳐서 얼마. 근데 이게 그 매출액이 그 매출액하고 임차료 빼고 인건비 빼고 그 재료비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업 권리금이었겠죠. 근데 봐보니까 이게 엄청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영업 권리금에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가 영업을 했는데 그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보통 봐보면 식당 같은 데 봐보면은 명함 넣으세요. 명함. 그래서 뭐 추천 뽑아서 뭐 상품권 아니면 뭐죠? 식권 10만 원 뭐 줄게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뭐 하겠어요? 자기네가 그 영업한 백데이터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무슨 토당건설, 무슨 대양건설 직원들 명함 다 하고 한전 무슨 뭐 전기팀, 무슨 뭐 회계팀, 한전 KPS 뭐 공무팀 뭐 이렇게 다 명함 받아서 이렇게 백데이터를 구축하겠죠.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행사합니다. 와서 식사하세요. 무슨 뭐 노래방 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구축해 놓은 명단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영업권리금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당연히 물론 할 때 그걸 넘겨줘야겠죠. 공인중개사도 이것을 넘길 때 내가 폐업을 하게 될 거면 내가 그 고객 명단 3만 명이 있다. 3만 명 명단을 줄 건데 여기 진성 명단 있고 그냥 거래처 연락처는 한 예를 들어서 2만 5천 명이고 진성 연락처는 뭐 한 5천 명이고 해서 이거 명단 주면은 고객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통 내가 공인중개사를 여기서 폐업하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랬는데 명단은 넘겨주지 않아요. 그럼 영업권리금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식당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그것은 그 1년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데 봐보면 1년치 매출액을 장난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보통 피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 연도 거까지도 이렇게 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3개월치만 바짝 올려가지고 보통 자기가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넘겨. 근데 6개월 만에 장난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는 사람, 지인, 뭐 동원해서 가짜 매출을 물론 전산상으로 일으켜 버릴 수도 있겠죠. 전산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방법, 별의별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좀 장기간의 매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금을 인정해 주려고 하면 사실 그 업종이 좀 수년이 흘러야 거기서 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권리금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위치가 좋아서, 이 위치가 상권의 위치가 좋아서 주는 권리금입니다. 이 바닥 권리금은 광주권에서는 거의 극히 드물고 수도권, 서울 정도에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주권에서도 저도 이제 중개업을 꽤 오래 해보고 상업 관련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거래를 시켜봤지만은 바닥 권리금을 본 적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닥 권리금 이제 소문만 저도 많이 듣고 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는데, 그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바닥 권리금은 누가 받아가야 정상적인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권리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저는 그 나주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라고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카페 부동산이고요.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건 주실 연락처는 010-727-14080입니다. 010-727-14080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물건들은 유튜브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한방,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밴드망에도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각종 밴드 같은 데 올려서 공동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유튜브 강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강의가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조그만 정보라도 괜찮으시면 주변 분께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